네, 그때 제가 샀습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북토크는 성황리에 잘했어요. 곽수산님이 사회를 봐주셨는데 네네네. 재밌게 아주 잘했어요.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왜요? 박수산 얘기 나오니까. 아니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빡빡이를 왜 제가 아닙니다. 네. 이번 이 윤석열 파면 전후로 가장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빡빡이가 여러 명 있죠. 공인된 빡빡이 최욱 그리고 네. 이제 공인된 빡빡이 곽수산 사실 뭐 이제 최영진 씨나 명민준 씨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곽수산 씨가 너무 잘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행입니다. 뭐 타 프로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예. 물레동에서도 불러주셔가지고 아주 책장사 세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세가 다 나갔다고. 1세 다 나갔어요. 죄송한데 그러면 이거 좀 수줍게 이제 묻지 마세요. 왜요? 1수에도 제가 예전에 과거에 출판사를 잠깐 다녀본 적이 있어가지고 1수에도 이제 얼마나 많이 찍느냐 이제 요즘 그 문제 적어요. 있어요. 전 적어요. 그래요? 네, 천부. 1000부. 나 2000부 찍은 줄 알았네. 근데 어쨌든 1세가 나갔다는 거는 출판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요즘에 사실 책을 잘 안 안 사고 읽으세요. 네, 안 맞아요. 읽는데도 불구하고 1세를 어쨌든 뚫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대단한 성적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주민의 헌법에 대해서 간략한 우리 작가님의 소개를 좀 진짜요? 네. 1분 내로 빨리 끝낼게요. 빨리 이 주민의 헌법이라는 책은 제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60대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네. 강연을 했던 걸 풀어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재밌게 썼고요. 네. 이번 판은 개정 증보판입니다. 지난번 내란이 있었던 일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반영해서 개정하고 증보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헌법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진짜 헌법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또 색다른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책을 지금 당장 구매해 주실 분들은 기왕이면 교보문고 온라인을 좀 활용해 주시면 교보문고 또 기준으로 이제 몇 위를 하느냐가 작가들과 또 출판사 사이에서는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주민의 헌법이라는 거는 그 책 제목을 정하실 때도 당연히 성함이 박주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 주민분들한테 강연했던 내용이라서 주민의 헌법 이렇게 한 겁니다. 너무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동훈 책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기 좀 쉽진 않아요. 아니 팔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쪽도 사실 읽으려고 사신 분은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네. 이 정치인들 서적 중에 최근에 순위를 다투는 책이 2권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이고 또 한 분이 또 오창석 작가라고. 오창석 작가가 책을 낸 이후에 이제 그 순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들어서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다니까 이제는 3파전이 됐다라고. 3파전까지는 아니고요. 창석이 책은 개인적으로 원래 한번 냈던 책인데요. 네네네. 이게 절판이 됐었어요. 이게 역사 한 부도 안 나가서 출판사가 이제 그냥 걷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창석이가 이제 극약 처방을 내렸죠. 뭐 남천동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사달라고. 제발 한 권만 사달라고. 10만 명이 보는 데서 무릎을 꿇으니까 야 이게 또 무릎발이 있어요. 쭉 올라가더라고요. 3위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저도 여기서 무릎을 한번 아니 10만 명 되면 꿇어주세요. 아직은 요 정도로 꿇기에는 안 됩니다. 의원님 제가 지켜드려야 돼요. 근데 재밌는 데이터는 있어요. 한 2, 3년 전 기사긴 한데 정치인들 책이 중고 서점으로 넘어가면 값이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중고 서점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책이 그 당시에도 주민의 헌법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정치인들 책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헌법책. 그러면 이제 그 요즘에 우리가 당근 마켓이나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물품들을 팔 때 이제 가격 방어가 되는 제품들이라고 부릅니다. 가격 방어가 되는 서적이 일정 정도 가격 방어가 됩니다. 주민의 헌법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봐주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투표를 또 지금 막 붙였어요. 박주민 저자의 화제의 증보판 주민의 헌법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런 질문을 여기서 누가 관심이 없다라는 걸 찍겠어요. 근데 있어 또? 재밌어요. 1번 주민의 헌법에 관심이 있다가 1번이고요. 2번 관심은 없지만 박주민에게는 관심이 있다. 1번과 2번으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열심히 투표해 주시고요. 이따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정치 라이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오묘한 여론조사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1번 찍었고요. 왜냐하면 1번 찍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책을 냈거든요. 예전에 낸 책이에요. 깜짝이야. 참고로 저는 그때 1세를 5,000부 찍었는데 2세까지 갔습니다. 인쇄 장사 뭐 쏠쏠하게 해먹었고요. 다만 아직 지금 교보문고에 거의 없다의 방구석
영화관 예. 예, 아직 책이 소량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예. 이거 좀 떨어야 예. 다음 세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좀 떠는데 도움을 좀. 예. 이북은 안 됩니다. 실물 예. 사셔야 돼요. 맞아요. 그 도와주세요. 책이 다 팔려야 2세를 찍더라고요. 맞아요. 예. 책이 다 팔려 2세를 맞습니다. 찍더라고요. 물품평 많이 네. 도와주세요. 아니 그럼 우리 황현두 이사님도 그러면 혹시 저는 근데 그런 거 홍보 잘 안 합니다. 그래요? 90년대생의 정치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네. 예, 저는 그런 거 홍보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찾아서 살아? 90년대생의 정치질. 알겠습니다. 90 홍보는 안 하는데 제목은 90년대생의 정치질. 아, 그럼 이 알겠습니다. 중에서 책을 안 쓴 사람은 우리 저밖에 없습니다. 아. 예. 저는 많이 사서 읽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책을 쓸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네. 자, 주민헌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헌법 쿠데타가 최근에 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을 안 다룰 순 심각해요. 없습니다. 심각해. 매우 네. 심각한 사안이죠. 이완규 요즘에 이제 이 이완규를 이완용 이후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박주민 의원님 근데 진짜 이게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러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윤석열이 봐요? 시켜서 그래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예. 뭐 권한이 없는데 임명했다, 이한규가 내란 뭐 가담자로서 혐의가 짙다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네. 이 정부 출범하고 예. 이한규란 사람이 곧 헌재 재판관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진짜요? 원래 왜냐하면 윤석열의 절친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헌재 재판관 시키고 그다음에 헌재 소장까지 시켜준다. 네. 이 얘기가 정권 초기부터 파다했어요 법조계에서. 네. 그러니까 이미 예정됐던 일이었던 그러니까요. 거네요. 저희는 언제 가나 했는데 윤석열 탄핵됐으니까 안 가나 했더니 예. 바로 이렇게 한 거고 통상 여러 가지 어떤 인물에 대한 검증하는데 2달 걸린다 그러는데 예. 뭐 한 달 며칠만 그냥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거. 미리 예정된 거. 근데 솔직히 예. 파면 이후에 이럴 줄은 몰랐던 거 아닌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 실제로 네. 파면됐으면 한덕수의 평상시 성정상 바람보다도 빨리 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했던 그럴 사람들도 사람이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지금 대통령을 넘어선 권한을 자기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이건 참 충격입니다. 뭐 일단 한덕수가 얼마나 위헌에 가까운 짓을 했느냐 네. 이건 이제 많이들 얘기하셨을 테니까 저는 이제 양쪽으로 다 나쁠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한덕수가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쪽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뭐 헌법재판관으로 임용이 돼도 나쁠 게 없고 안 되고 실패하고 내가 탄핵을 당해도 나쁠 게 없다. 보통 이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렇잖아요. 사람이 결정을 내리면은 내가 가령 이제 주민의 헌법을 사서 예. 읽어야겠다. 네. 혹은 이거 그냥 사서 그냥 친육만 하고 네. 저기 뭐 중고장터에 넘겨야겠다. 어. 양쪽으로 어느 쪽을 봐도 왜냐면 저 중고가 방어가 되니까 예. 어느 쪽으로라도 나쁠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사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쪽으로 와도 나쁠 거 없고 이쪽으로 와도 나쁠 거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액션으로 내가 손해를 볼 일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예. 이지랄 죄송합니다. 예. 이런 짓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임용한 대로 임명이 안 되고 내가 탄핵을 당해도 윤석열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이건 어디까지 거기부터 내피셜입니다만 예. 지금도 내가 극우 쪽에 커다란 예.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탄핵 당하고 국민의힘 경선이 나오게 되면 내가 널 밀어주겠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일단 예.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대선 후보가 되면 수사는 안 받을 테니까 예. 이쪽으로도 나쁠 게 없고 탄압으로 몰아갈 수 예. 있으니까. 그리고 헌재 알박기를 성공하면 더더욱 나쁠 게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알박기 성공하면 나 탄핵 안 될 거고 네. 이런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닌가. 예. 꽃놀이패 그렇죠. 뭐 표현하면 그런 건데. 네. 근데 이거 사실 지금 거기업다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짚고 넘어가자면 탄핵이 돼도 나쁠 게 없다. 그리고 대선 나가면 된다. 이제 이런 표현 해주셨지만 어제 이 자리에 출연하셨던 박진현 평론가는 탄핵이 된 공무원이 정당의 대선 경선에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는 법적으로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탄핵이 된 공무원이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과연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시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이니까 자신의 직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랬을 수는 있는데 네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규정이 있는 예.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그만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공무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있거든요. 네. 국무총리 같은 정무직 공무원들도 아마 그만둘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탄핵 되기 전에 대선 경선 뭐 대선 출마를 하겠다. 제가 하거나. 생각하기엔 탄핵 심판까지 다 받아서 예.
그 탄핵된 상태에서 대선 출마하는 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탄핵이 된 상태 이후에 탄핵이 결정된 다음에 예. 왜냐하면 사직이 안 될 테니까. 예. 그러기에 시간이 이미 너무 지나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탄핵 결정이라고. 그러니까 뭐 빨리 탄핵이 되길 원하겠죠. 뭐 만약에 원한다면. 예.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 탄핵을 하겠다고 보고하면 바로 이제 사퇴. 바로 그냥 사임을 해버리는 거죠. 이 방법이 저는 더 현재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장관들 중에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장도 그래, 도망갔죠. 그렇게. 이상민도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도망갔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런 처벌 런해버 맞아요. 그런 유행입니다. 방법이 있었겠네요. 그래요. 뭐 요 대목은 저희가 일단은 뭐 해소가 된 것 같고 오늘 법사위도 사실 좀 뜨거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나왔는데 뭐 저도 오전 오후 다 보긴 했거든요. 근데 제일 저는 눈길이 갔던 내용은 일단 의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4월 7일에 자신에 대한 인사검증 동의서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지명이 된 게 4월 8일이래요. 맞아요. 근데 이렇다는 거는 검증조차 안 하고 그냥 지명을 했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이사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박주민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뭐 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네네. 지금 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내란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안가 회동 이슈 때문에.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찰 뭐 조사 받을 때도 뭐 알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지금 또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의 이런 분노하는 목소리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뭐 앞에 말씀 주셨듯이 예. 윤석열의 영향력이 예. 그러니까 파면은 됐을 뿐 아직 모든 게 제자리에 있잖아요. 예. 실제로 저들이 지금 구호로 외치는 게 이제 윤 어게인 아닙니까? 윤석열 다시 재출마하래요. 예. 근데 그걸로 이제 또 의견이 나뉘긴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예. 아니다. 된다. 막 이런 예. 우기는데 그래서 이제 전한길 같은 사람의 포지션이 뭐냐면 예. 윤석열 재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네. 윤석열 정신을 계승한 사람을 밀어주는 게 윤어게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한덕수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지금 뭐 김문수라든지 뭐 네. 거긴 또 약간 약발 떨어진다니까 네. 다른 사람들 찾는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어쨌든 계속 뒤에서 실질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참 열받는 소식만 자꾸 전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시청자분들께 참 죄송하긴 한데 오늘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뭐 어쨌든 정보도 많은 분이고 네, 정보 많은 분이에요. 예, 진짜. 과거의 사례들을 이제 이렇게 복기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기억력도 좋고. 그러니까요. 네.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는데 이제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었고 그리고 검찰 인사 시즌이 돼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검찰 인사 제청권을 행사했고 문재인 인사권자인 문재인이 서명을 했는데 이완규가 네. 득달같이 이프로스의 장관 권한대행이 인사에 관여하면 안 된다. 즉 권한대행인 사람이 인사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인사는 무효고 불법이다라고 권한대행 자격인 사람이 인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심지어 이거의 경우에는 심지어 저기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장관 권한대행 인사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의 문제가 아니지. 이제 과거에는 어떤 거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이제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완규라는 사람은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처음에 보자마자 얼굴의 형상과 네. 그 뚜껑의 모습이 네. 약간 어디서 많이 봤어 내가 이 인간을. 네. 분명히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야. 일본 영화에서 봤을까요? 어디서 봤나 기억을 해보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맞아요. 당시 맞아. 검사와의 대화. 독보적으로 버르장머리가 없었던 검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기한 건 말이죠. 보통 이 뚜껑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화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뚜껑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억하기 쉬운 뚜껑이다. 예. 기억이 딱 났어요. 정말 독보적으로 버르장머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도 검찰총장한테 검찰 인사권을 줘라. 맞아요. 라고 노 전 대통령께 네. 당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게 요청했던.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논리가 굉장히 형편없어요. 뭐 장관님이 그 인사 많은 사람들 그 인사하려면 자료도 보셔야 되고 그냥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진짜 논리도 안 돼. 논리도 네. 성립 그러니까 안 이 되는 인간은 그런 그냥 얘기고. 논리를 네. 세우고 말하는 인간이 아니고요. 네. 그냥 자기한테 유리하면 갖다 붙이는 인간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법률가를 새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는 건가? 제 옆에 또 법률가 저희 계시지만 네. 법꾸라지, 법비 이런 표현들, 법률 만능주의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썼던 표현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독특한 거죠. 이런 사람들만 이상한 거죠. 사실 뭐 법조인들이
다 이렇게 못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꾸라지 수준을 넘어서요. 법꾸라지라고 하면은 예. 법을 대개는 지키면서 뭔가 빈틈이 있을 때 거길 비집고 들어가는 거나 빠져나가는 걸 말하잖아요. 편법을 쓰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 이완규 이런 사람들은 법을 죽여버려요. 그냥. 네. 법의 의미와 효력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면서 예. 그 규범력을 그냥 상실하게 만들 정도로 법을 살해하고 법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냥 눈치 보다가 눈치껏 어디 구멍 있으면 살짝 빠져나오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개무시하고 발 짓밟고 쓰고 있어요. 나가버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게 저희 밤 시간이라서 이미 식사들은 다 하셨으니까 이제 거의 똥칠해 놓는 수준으로 네. 헌법과 맞아요. 법률을 다 네. 더럽혀 버리는 장본인들이 법률가들이라는 게 맞아요.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윤석열을 헌재가 8대5로 파면했어요. 내란행위 때문에. 불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관여했다고 깊이 의심받는 사람을 밀어넣어요. 심지어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사람을 경찰 수사와 그치.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네. 하나 더 제가 놀라운 대목은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받는 거야.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나서 그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거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침착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진짜 헌법재판관이 돼서 당신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헌법재판관이 재판에 넘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했더니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정말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구멍을 파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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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철저하게 검찰주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검찰이라는 사람들은 하늘 위에 있어요. 감히 일반 시민들은 너희한테 우리한테 토를 달아도 안 되고 네. 우리가 결정하는 거에 뭐 불만을 가져도 안 되고 예. 우리 감히 니네가 우리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저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아주 고난을 겪을 때 네네. 서초동에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검사들이 창문 밖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웃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분명히. 저것들 저렇게 모여서 소리쳐 봐야 네. 우리가 모른 척 해버리면 끝인데 좀 뭐한 짓이냐 이러면서 비웃었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예. 어떤 우리가 흔히들 뭐 이제 했던 말 당신이 했던 말을 지금 당신이 뒤집고 있네요. 이러면 양심에 가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게 양심이 없는 거구나. 그렇지. 그냥 오히려 그냥 내가 선민이니까 예. 나한테 유리한 대로 가는 거야. 니들이 뭘 자꾸 시비를 걸어. 네.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 항상 그 준거 집단이 중요하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대 뭐 극우들이 탄생했다 뭐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네. 그 준거 집단 특히 뭐 또래 문화 뭐 이런 예. 게 이제 되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적인 정당들은 예. 그 준거 집단이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명령이다 이러면 그렇지. 내가 눈치도 보고 뭐 하려고 했던 것도 한번 접고 이러는데 저들은 애초에 준거 집단이 국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명령이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역사가 뭐 박제되고 막 심판하고 한다고 해도 네. 전혀 저들은 신경 안 쓰고 그 준거 집단 뭐 기득권 카르텔들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 비판하는 것과 그 과정은 필요하지만 네. 어쨌든 저들한테 의해서 뭐 도덕적 윤리적인 비판 훈계 이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저것들은 민주당에서 아마 지금 많은 시민들이 네. 제일 궁금한 건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냐? 예. 이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잠시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혹시 이게 국민의힘과도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관계자와 지도부가 사전에 이완규 지명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쌔바닥에 혓바닥에 이제 기름을 마치 칠한 듯이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 이런 표현은 너무 분노스러우니까 차치하고요. 미스터 클린은 저 화장실 세제 이름 아니에요? 예. 화장실 청소 잘하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묻고 싶네요, 진짜. 예. 똥칠한 데는 역시 화장실 세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늘 또 법사위에 출석한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죠. 장관 직무 대행입니다. 근데 이 양반도 석 달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랄까 바짝 엎드려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정말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거의 모든 질문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오늘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명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정부 여당 차원에서 뭐 이완규 지명이라는 게 다 사전 인지가 돼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보도예요. 이건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 쪽 그러니까 범야권만 파다했던 소문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그냥 이완규 지명은 상수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당정 협의의 대상이 원래는 여당이에요. 네. 그런데 여당이 없어진 상태가 되기 그렇지. 때문에 그럴 네. 경우에는 이 당정 협의에 관련된 규정이 총리령으로 있는데 예. 모든 교섭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음. 여당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과는 전혀 얘기 없이 국민의힘과만 얘기해서 이완규를 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냥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지금은 양쪽에 다 협의를 해야 되는 예, 의무가 예. 발생했는데도 한쪽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공정하게 대선 관리합니까? 그리고 이미 대선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6월 3일. 한덕수는 이제 없어도 돼요. 맞아요. 네, 진짜. 이 양반 뭐 세금이나 축내지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어제 트럼프랑 통화했다라고 네. 얘기는 하지만 오늘 뉴스위크라는 현지 매체 보도를 보니까 키싱 마이 S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키싱 마이 S. 키싱 마이 S라는 표현을 트럼프가 실제로 했어요. 뉴스위크에서 진짜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러 국가들이 이제 사실상 아무튼 나를 엄청나게 매달리고 있다. 미국에 매달리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뒷부분에 가 보면 이제 일본, 이태리, 한국이 방위비 협상해달라고 조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호구 잡힌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조선일보는 트럼프 영어 뭐 뷰티풀 원더풀 했지만 그게 아니라 막상 트럼프는 현지에 가서 한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매달리지 않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트럼프가- 그러니까 한덕수는 없어도 되죠. 트럼프가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네. 자기 힘으로 또 자기 힘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예. 주변에서 이거 해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어지간한 걸로는 느낌도 안 올 거고 키싱 마이 S 이 영화에서 많이 나온 표현인데요. 예, 예. 키싱 마이 S라는 거는 그냥 헐겠다 이놈아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굉장히 낮추는. 굉장히 예. 낮아요. 굉장히 낮춰가지고 이게 예. 무슨 밥 예. 주제에 예. 아이고 내가 나한테 좀 잘 보면 뭐 있을 줄 알고 빨아주고 있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햇반 주제에 혹시 이게 예. 그래서 그 미스터 클린을 데려온 건가요? 뭐 그럴 수도. 깨끗이 깨끗이 닦으려고. 이사님 센스 있는데요? 깜짝 놀랐네. 네, 죄송합니다. 미스터 클린. 아니 뭘 죄송해요. 더럽네요. 네. 그러면 자 이제 방법 솔루션 이제 여기 집중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네. 탄핵해요? 한덕수 탄핵할까요? 뭐 저는 계속해서 지난번부터 한덕수 특히 최상목 예.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 이 걸어다니는 위원 살아 숨쉬는 위원은 정리하는 게 맞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로만도 충분히 탄핵이 될 뿐만 아니라 예. 이 사람들한테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기대할 수 없죠. 예. 사실은 대행의 가장 큰 역할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정되게 이것도 지금 발로 걷어찼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 여당하고만 협의한다거나 네. 윤석열이 지명한 듯한 사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적절히 저희가 헌법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수단을 사용해서 정리해 주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요 각도로 저도 사실 박주민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이 조중동이나 종편의 논리를 보면 어디 한번 탄핵해봐라는 식의 그런 보도들이잖아요. 네. 한덕수 마치 탄핵하면 나라 망할 것 같은 그런 보도인데 네. 저는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제 반작용이 있을 것 같냐면 내란 발발 이후에 대통령의 불명예스러운 파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열린 대선은 당연히 헌법 수호 세력의 리더가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네. 정권을 가져오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언론들과 레거시 언론들이 민주당 또 탄핵병 걸렸다, 한덕수 또 탄핵해가지고 지금 임시적으로 권한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발목을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여론 형성하면 그러겠죠. 실제 선거에서 중도 무당층이 움직여서 마찬가지로 과거 뭐 물론 인물 구도는 다릅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50%를 넘진 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또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단호한 생각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조선일보 네네.
그거들도 잘 안 봐요 이제. 이제 그치, 그거 안 그치. 보는군요. 네, 그런 맞아요. 말이 있습니다. 방송가에서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은 여기 언론 브리핑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 줄탄핵 얘기 무조건 나옵니다. 네. 지금 탄핵 멈추고 한덕수, 최상목 안 날린다고 쟤네가 과연 민주당 줄탄핵 얘기를 안 하려나? 네. 무조건 해요. 네. 몇 번을 해도 무조건 합니다. 네. 뭐 이준석 같은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물론 이준석 아예 존재감도 없지만 네. 뭐 베스킨 라빈스 정말 재미없는 그치. 농담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건데 할 거면 차라리 화끈하게 하고 그 얘기를 듣는 게 낫다. 네. 그래 줄탄핵 했다. 니네 다 내란 세력이라서 우리가 다 줄탄핵 해버렸어. 뭐 어쩌라고 누가 헌법 어기래?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 믿고 가자. 국민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 이거 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 방송을 켜도 다 설명해 줍니다. 왜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온 국민들이 지금 한덕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 있고 관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황희도 이사님도 의견 같습니까? 저도 이제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네네. 뭐 말씀 주셨듯이 또 그런 프레임이 이미 작동을 또 했고 네. 뭐 앞으로도 계속 또 그것만 의존하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들이 바라는 걸 우리가 최대한 안 해주는 것도 중요한 전략인데 네. 그것과 이제 그 다수 시민들이 지금 4달째 거의 잠을 못 주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땐 예. 압도적으로 이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너무 크다. 예. 특히 저것들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걸어다니는 위헌 짓거리를 예. 대놓고 하면서 예.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건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뭐 너무 그런 걸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전략은 당연히 준비를 해놓고 해야겠죠. 예. 네. 그 중에 전략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민주당 초선 분들이 탄핵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적 의미로 내걸긴 했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당장 탄핵을 하진 않더라도 탄핵을 검토한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단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야당이 현재 권한쟁의 심판 신청했고 또 가처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법, 즉 인사청문 요청안 자체를 수령을 안 하고 있어요. 접수를 안 해버리는 방법, 네. 이제 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결국 줄탄핵이든 올탄핵이든 실제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무위원은 모두 다 탄핵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방법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이 상황을 좀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중에 그러면 가장 먼저 결론이 떨어질 건 가처분이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네네. 물론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아예 그 요구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20일 자체가 카운트다운이 시작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쟁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명하려고 하면은 20일이 지나면 무조건 임명할 수 있다는 그 규정 자체가 그 인사청문회법 자체가 국회의 어떤 심사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거는 거죠. 위헌법률 심판 이제 헌법 소원을 걸어서 아니면 뭐 권한쟁의를 걸어서 헌법 소원을 건 다음에 집행정지를 가처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구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헌재 입장에서 고민할 거예요. 고민하면서 야 우리가 만장일치 탄핵한 사람의 협조했다는 이유 의심받는 사람 그것도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는 사람을 헌재 재판관으로 들여?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신, 명예, 영향력이 땅바닥에 떨어질 텐데라고 고민하면서 본안 소송이 나올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좀 멈춰둡시다라는 식으로 멈춰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 결정이 어차피 가처분이라는 게 종국적 처분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판단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잠깐 한번 고민해 보자. 한번 우리가 따져는 보자. 잠깐 멈추자 하고 임명하는 것 자체를 정지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대선이 끝나면 그 지명을 철회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대통령이. 그렇죠. 그 혹시 청문회는 며칠 안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규정 같은 거 있습니까? 20일. 아니. 청문회를 열어서 며칠에 맞춰야 된다 이러는 규정은 없죠. 없죠. 예. 그러면 청문회를 한 30일 해버리죠. 청문회 그럼 하루에 한 건씩.
그래 민주당은 다 안 왔으니까 오늘은 안 합니다. 이러고 가버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도 버꾸라지지 좀 하자고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니까 청문회를 계속 그 안을 수령하지 않다가 시간을 더 끌고 싶으면 아니 청문회는 하겠다. 그러니까 논의를 조금씩 하다가 그다음에 19일째 딱 열어. 예. 그리고 한 30일 끄는 거야. 며칠 후에 며칠 후에 이러면서 원래 이제 관례대로라면은 청문회 기일 잡고 뭐 하루 할 걸 이틀 하고 이틀 할 걸 3일 하는 거는 원래 의원님 여야가 합의하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 사안인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문 이제 특위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해요. 네네네. 근데 아마 이건 인사청문 특위에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임명할 때. 네네네. 근데 헌법재판관은 동의가 필요 없어요. 예.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건 해당 상임위에서 인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재판관이기 때문에 예. 법사위에서 그냥 인청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럼 법사위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은 뭐 문제가 뭐 하고 또 하고 할수 또 있고. 하고 하면서 시간을 끌 수는 있겠죠. 30일 내내 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근데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는 제일 길었던 게 이진숙 3일 했던 네, 게 그게 아마 제일 네, 길었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완규 대상 해가지고 네. 더 길게 할 수도 있다. 더 길게 기네스 해보는 올라가겠네. 거. 하다가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네. 아 저 화장실 갈래요 이러고 나가서 사라져버리고 막 밥 이런 식으로 한 먹고 30일 끌어버리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어제도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선한 의미에서 선의의 헌법수호 차원의 침대 축구가 필요하다. 아 그럼요. 중요하죠. 그 작전도 나름 괜찮은 작전이네요. 예. 또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자체가 정글밖에서 그걸 인정해 주시다니. 이걸 해보기가 참 그러니까 구성을 해본 적이 없는 논리라서 예. 뭐 헌재가 막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처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이 그걸 뭐 인정한다고 해서 뭐 결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서 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처분 인정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약간 그게 불확실한 면도 있으니까 예. 시간을 좀 끌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여기 지금 법에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 인사청문회법상 한덕수 대행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최장 30일 이내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시간을 만약에 한 달 이상을 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미 이 인사청문회 법상 최장 30일 이내에 내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겨버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좀 끌다가 예. 결국은 가처분이라는 건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어찌 됐든 가처분이라는 게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예상은 못하니까 예. 지금 거의 없다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써서 최대한 끌고 나서 예. 뭔가 가처분을 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이 시간에 한다는 건 참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오늘 도대체. 헌법책 관련돼서 소개하면서 헌법 얘기 시작하고 왔는데 아. 모이신 분들이 다 그런 그런- 느낌이셨어요. 아. 헌법까지 우리가 이렇게 소상히 배워야 되고 그치. 헌법 재판소법도 우리가 이렇게 소상히 알아야 되냐. 예. 맞아요. 이 시민으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기가 너무 피곤한 거죠.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민주주의로 맞아요. 사는 거. 주민의 헌법이라는 책은 원래 이제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책은 아닌데 이제 헌법에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법하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법들까지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실생활에 사실은 네. 쓰이지도 않은 법인데. 일각에서는 국회 절차를 두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접수, 그러니까 즉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라고 이제 가령 국회 쪽에 이제 문건이 올라온다 치는데 그걸 이제 문서화된 것을 접수를 안 받는다고 치는 뭐 물리적인 이제 한계를 이용한 침대 축구가 있고 온라인으로도 뭐 얼마든지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뭐 고민해 볼 수 있죠. 근데 수신 확인을 그러니까 안 열어보면 된다. 뭐 안 이런 열어보면 됐잖아. 안 열어보면 그런 되죠. 얘기가 하던데? 예. 그 예전에 네. 최상병 관련된 사건에서 그게 있었어요. 네. 그 서류를 실물로도 갖다 주지만 전자로도 접수하잖아요. 뭐 메일 보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열어보면 접수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보낸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경우는 보낸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예. 그럼 그런 거 하나 다 헌법재판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다 따지고 다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건 진짜 피곤하다. 그러니까. 네. 와. 사실 이게 사실 정말 차선 중에 차선이고 사실은 꼼수에 가까운 방법이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꼼수잖아요. 예. 꼼수라는 건 그 정해진 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예. 근데 저희들은 그렇죠. 아예 룰을 안 지키는데 맞아요. 뭐. 꼼수라는 건 룰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저쪽은 네. 이번에 사실 내란도
틀 안에서 안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군대를 확 동원해 버린 거고 음. 지금 임명 안 한다. 이것도 헌법에는 네. 임명하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그 틀 안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비겁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런 걸 두고 막 이거는 정치의 뭐 정도를 벗어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든지 예. 아니면 양당을 싸잡아가지고 자도우도 아닌 앞으로라 그러면서 예. 이거는 다 잘못됐다. 네. 나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 이런 얍삽한 짓거리하는 거. 예. 전 이게 국민의힘보다 더 비겁한 거라 봅니다. 음. 그러니까 저 내란 폭도당은 자신들이 내란당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국힘당에서 하는 얘기가 마흔역 임명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지명에 대해서는 예. 이건 용단 내린 거다. 이런 식으로 아니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는데 아유. 차라리 저렇게 속내를 투명하게 밝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죽했으면 이럴 때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저 무슨 윤석열이 내란 저지를 때 쓰던 얘기가 아니라 예. 이럴 때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러고 저 비겁한 보니까 인간들. 국민의힘이 또 줄타기 타령하면은 예, 예. 우리도 그렇게 돌려주면 되겠네. 예.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렇죠.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예. 니네가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랬겠어. 그렇죠, 그렇죠. 내란당 주제. 맞아요. 예. 얘네들은 줄 위원이다. 씨.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들의 언어로 돌려줘야 됩니다. 줄 사실. 거부권 줄 위원 해놓고 뭘 우리한테 이제 와서 뭐라 그래. 예. 오늘 폼 좋은데요. 시사평론가를 평론하는 겁니까?